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일상 속 숨겨진 유해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의 진실, 이 발췌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당신의 생활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잘 안 보이는 위협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 쓰는 밥솥, 마시는 물, 입는 옷까지 우리가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건강을 지킬 실마리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이런 걸 넘어서요. 사실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주방? 네, 주방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 보니까 코팅된 알루미늄 밥솥 얘기가 나오던데 그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나오고 이게 장기적으로 뇌 건강이랑 관련될 수 있다. 좀 무서운데요, 이거? 네. 그 알루미늄하고 치매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는 사실 아직 좀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체내에 쌓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의하자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역시 코팅 관리예요. 흠집 나지 않게. 이건 근데 스테인리스 밥솥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인리스도요? 네, 그것도 코팅이 손상되면 그 안에서 니켈이나 크롬 같은 그런 금속 성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흠집이 좀 심하다 싶으면 교체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무 주걱이나 도마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세제가 스며들 수도 있고 또 습기 차면 곰팡이, 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씻고 잘 말리고 오래된 건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결국은 관리가 핵심이네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와, 저는 자료에서 이거 보고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성분,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게 나온다고요. 네, 심각한 문제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용 금지까지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또 국내 급식 종사자분들 폐 이상 소견 비율 높다는 통계도 있었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급식실만큼 막 매일 몇 시간씩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 강상욱 교수님도 전자파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가스레인지 유해 물질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훨씬 더요? 네. 그래서 요리할 때는 정말 이건 필수인데 창문을 꼭 양쪽으로 열어서 맞바람치게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맞바람이 중요하군요. 네. 전기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건 덜해도 요리하면서 음식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환기는 여전히 중요해요. 핵심은 환기 습관입니다. 환기.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이 페트병 생수요.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노출원 중 하나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그렇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말 그대로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인데요. 이게 페트병 만들 때부터 들어있을 수도 있고 뚜껑 막 열고 닫을 때 아니면 병이 좀 오래되거나 특히 햇빛 같은 거 받으면 깨지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햇빛이요. 특히 햇빛에 오래 둔 페트병에서는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까지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상태 확인이 중요하고요. 최근 네덜란드 연구 보니까 사람 혈액에서도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혈액에서요. 와. 네, 우리 몸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동물 실험 결과지만 암 진행 속도를 높인다거나 정자나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게 그럼 사람한테도 같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휴, 당장 페트병 생수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요. 근데 뭐랄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는 받아들여야겠죠. 경고 신호. 네. 여기서 핵심은 총 노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에요. 담배나 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총량 관리. 그렇죠. 매일 마시는 페트병 생수 양을 조금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그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 물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측면만 보면 아무래도 정수기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쓴 페트병, 그 음식 보관 용기로 재활용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총 노출량을 관리한다. 그 관점이 중요하군요. 그 외에도 자료에서 몇 가지 더 있었죠. 방향제나 향초 쓸 때 환기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PY나 폴리 어쩌고 하는 성분. 그리고 합성 섬유 세탁할 때도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간략하게 짚어보면
방향제는 일부 성분이 인지기능 저하랑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사용하실 땐 환기가 필수고요.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씻겨 내려가면서 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고요. 아, 환경 문제. 네, 그리고 합성 섬유옷은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이걸 좀 줄이려면 찬물로 세탁하고 세탁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짚어봤네요. 밥솥 코팅 상태 확인하는 거, 주방 환기 철저히 하는 거, 페트병 생수 다시 생각해보는 거, 세탁 방법 바꾸는 거. 사실 듣다 보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할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뭐 완벽하게 모든 위험을 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출을 조금씩 줄여나간다.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간다. 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들 들으시고 당신의 일상에서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당장 바꿔볼 수 있는 건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또 현명한 선택들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